대불련 학생들이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를 탐방했습니다. 당시 또래였을 장병들의 희생을 추념하고 평화의 바람이 불길 기원했습니다. 전쟁과 통일에 대한 세대 공감의 시간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싱잉볼 테라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있는 4부 대중이 함께 취재하는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전국비군의회 국제국장 시현 스님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사찰 음식 소임자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부로 살아가고 자식을 키우는 건 누구나 처음이기에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유교적인 관습이 아닌 지혜로운 가족의 삶을 위한 교육이 한마음과학원에서 진행됩니다. 수행으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닌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는 행불명상. 부처의 행으로 살아가는 본래 부처를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 BTN 연중기획 명상 인터뷰에서 주창자인 행불선원 월호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대북교류에 앞장서는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가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DMZ 탐방에 나섰습니다. 열흘 동안 고지의 주인이 12번 바뀔 정도로 치열했던 격전지를 둘러보며 청년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장병들을 추념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휴전선과 멀지 않은 철원 백마고지 전적비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군 전사자의 이름이 쓰여 있는 위령탑 앞에서 참가자들은 엄숙한 자세로 한반도기를 들고 묵념에 임했습니다. 열흘 동안 고지의 주인이 12번 바뀔 정도로 6.25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에서는 한국군 3천여 명, 중공군 14,0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한국군, 미군과 중공군 양쪽이 합쳐 30여만 발의 포탄을 고지에 퍼부어 고지는 원래의 모습을 잃고 백마가 옆으로 누운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은 이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 중공군을 격퇴하고 공격의 기세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대북교류 사업을 위해 설립된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가 평화의식 확산과 세대 공감을 목적으로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불어라 평화바람 세대공감 통일드림 DMZ 탐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21명의 참가자와 함께 백마고지, 노동당사, 소이산 등을 탐방하고 통일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백마고지는 DMZ 안에 있어 직접 갈 수 없지만 대신 백마고지 전적비와 위령탑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둘레길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탐방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동안 체감하기 힘들었던 평화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분들을 생각하며 숙연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정말 산화하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그 현장에 와서 묵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숙연해지고 또 정말 산화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꼭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 그 전에 그런 전투가 있었다는 걸 처음 또 알게 돼서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랬어요. 강사님이 여기 원래 나무 2년 전만 해도 나무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남북 간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제 나무도 없애고 이제 그 둘레길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남북 간 관계가 더 좋아져서 이제 더 많은 둘레길이 생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MZ 탐방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평화의 길을 제시한 나누며 하나 되기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한 청소년의 통일기원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 동화사에서 싱잉볼 테라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현장에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맑고 청아한 싱잉볼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집니다.
참선당에 고든 자세로 누워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참가자들은 다양한 소리의 울림에 집중해 깊은 산매에 빠져듭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현대인들은 불안함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는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사운드 베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전통 싱잉볼 테라피 전문가로 알려진 임정화 강사는 싱잉볼 소리가 뇌에 전달돼 느린 주파수로 전해져 수축된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1, 2, 3, 4, 5, 6, 7의 차크라가 있듯이 그 에너지 센터를 작용하는 C는 1번 차크라, 로트라고 뿌리 차크라라고 합니다. 그 차크라의 진동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천천히 이완되어서 싱잉볼 소리는 파동으로 알파파 혹은 그 이하의 느린 주파수로 뇌에 전해지게 됩니다. 체험하실 때 내가 어떤 의식을 작동하게 되면 나의 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주파수가 뇌파에 이완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치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오시면 참 좋지 않을까.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불교 명상.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현실 세계를 떠나 편안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싱잉볼 소리에 그 맑은 소리에 마음이 씻기는 느낌,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 일상을 갖다가 활기차게 영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진행되는 싱잉볼 테라피는 동아사 템플스테이 체험형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심리적인 트라우마 치유에 불교의 명상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BTN을 시청하는 불자들이 직접 현장을 취재하는 함께 취재해요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사찰 음식 소임자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찰 전통 식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교육이 지난 14일 법룡사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전국 비구니회 국제국장 시연 스님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가진 채소를 씻고 능숙하게 손질을 합니다. 기름을 두른 팬 위에 가지와 버섯을 올리고 그 위에 조청을 더해 볶으면 고소하고 달콤한 가지버섯 볶음이 완성됩니다. 사찰 음식 대중화에 앞장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서울 법룡사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개최한 사찰 음식 소임자 교육 현장입니다. 사찰 음식 소임자 교육은 사찰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찰 전통 식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2008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주지 스님과 원주 스님, 공양주 등 사찰 음식과 관련된 소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느 교육보다 체계적입니다. 교육에 참가한 소임자들은 애호박 된장찌개와 깻잎 조림 등을 함께 만들고 직접 맛보면서 대중에게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메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전부터 선재 스님 사찰 음식 이거 강의 듣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받았는데 역시나 기대 저버리지 않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도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보살님들이나 스님들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찰 음식 소임자들은 책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위한 매일매일 맛있는 사찰 음식을 교재로 실제 공양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오전부터 6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참가자들은 사찰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비롯해 대상, 계절에 맞는 메뉴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은 소임자들이 단순히 조리법만 공부하기보다는 사찰 음식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 음식 속에는 불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생명 존중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부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경전 속에 음식 문화를 먼저 잘 살펴서 체득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음식은 요리 방법은 그 다음에 일입니다. 사찰 음식 소임자 교육은 다음 달 말까지 수원 복령사와 남양주 봉선사, 대전 영선사, 대구 동화사, 장성 백양사,
광주 증심사 등 전국 7개 사찰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매일같이 사찰 음식을 접하는 소임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사찰 음식을 알리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든지 가치와 같은 기본적인 그 소양을 함양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찰 음식을 향후에 더 발전시키고 개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찰 음식 소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교육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사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사찰 음식이 소임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법용사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BTN 뉴스 시연입니다. 한마음과학원이 오는 9월 1일부터 2달 동안 행복한 부모 되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배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 합계 출산율이 2018년 기준 0.98로 한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녀의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 살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부모와 자식들의 고민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한마음과학원은 오는 9월 1일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부모들이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교류하는 동시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자녀와의 관계를 잘하려고 하시고 또 애들에게 어떤 교육을 잘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실 자녀와의 관계도 시작은 우리 부모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명상 등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실 수 있게 하고요. 매주 1회 진행되는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은 1회차 수용하기에 이어 무의식 이해하기, 관계의 통찰,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등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부부가 돼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부모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시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소통하고 공감하는 법도 같이 한번 익혀보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과 부부와 또 자녀의 관계가 한 가족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한마음과학원의 수업들은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닙니다. 직접 참여를 유도해내는 수업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지식 위주가 아니고요. 앉아서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고 그것을 워크북에 적어보고 또 서로 많이 나누어 보고요. 그런 실천들을 이제 같이 해보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기를 돌아보다 보면 스스로의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치유도 일어납니다.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은 안양시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안양시 지원금으로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9월 1일 1회차 교육을 시작해 총 10회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BTN 뉴스 정진호입니다. 부여대조사가 지난 15일 저녁 2020 산사문화제 희망가득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사 곳곳에 밝힌 전통 한지 등과 음악인들의 연주와 노래로 꾸며진 대조사 산사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일상에 지친 지역민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주지 현중 스님은 무더위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치유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 희망을 염원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와 함께 성불도 놀이와 풍물길 놀이, 사랑나무 버스킹, 어린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 기공한 천태종 김해 해성사가 상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성사는 어제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종회의장 도원 스님, 주지 월도 스님과 민홍철 국회의원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종합불교회관 상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불자들의 신심이 깊어지고 정진도 간절해야 한다며 상량식의 공덕이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월도 스님은 종합불교회관 건립을 통해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시대에 맞는 불법 홍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성사 종합불교회관은 지난 2017년 12월 개공해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8,487제곱미터로 2022년 낙성할 예정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명상이 현대인들의 명현력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분석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예. 먼저 이 스님이 생각하시는 명상의 핵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상은 한마디로 무아 연습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나의 병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없어지면 나의 병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나를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무념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이 생각은 남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무념, 이 생각이 없어지는 경지를 체험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나의 고통과 나의 병을 모두 소멸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명상의 핵심은 무아 연습인데 무아 연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핵심은 대면 관찰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행불선언을 구심점으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행불 명상을 강조하고 계신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불 명상은 한마디로 뭐 참선이라고 하죠. 왜? 참선이 바로 행불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행불이라는 말 자체가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부처의 행이 부처다. 이런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 이게 아니고 본래 부처인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처로 현성하는 거. 이게 이제 행불 수행이죠. 그래서 행불 명상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밀 명상이고 두 번째는 아바타 명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행불 명상의 핵심입니다. 바라밀 명상은 뭐냐?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마하반야 바라밀 하는 거고, 이 아바타 명상은 대면 관찰을 통해서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불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행불 명상의 핵심은 이제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일단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어떤 번뇌를 나의 번뇌로 관찰하면 안 되고 아바타의 번뇌로. 그러니까 번뇌라는 건 몸 번뇌, 마음 번뇌가 있잖아요. 그 몸도 탈락, 마음도 탈락하는 방법이 아바타의 몸, 아바타의 마음으로 관찰하면은 간단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걸어간다. 그러면 뭐라고 관찰하냐? 아바타가 걸어간다. 머무른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다 이러면 그거는 무아 연습이 아니에요.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탐이 난다. 그럼 누가 탐이 나요? 아바타가 탐이 난다 이래야 돼요. 아, 내가 탐이 나는구나. 이러면 그건 무아법이 아니에요. 그건 유아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격리 치료는 했더라도 아직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원기 회복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야 다시 또 못 들어오지, 병이. 그 원기 회복을 시켜주는 게 바로 바람일 명상이에요. 앉으나서나 마하반야 바람일, 오나가나 마하반야 바람일, 자나깨나 마하반야 바람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구념, 입으로 염하고 심행, 마음으로 실천한다. 왜?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연습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행불 명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행불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격리 치료, 탐진치에 감염된 인류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생력 회복, 원기 회복, 이거예요. 마음은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두는 곳으로, 집중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선할 때는 발바닥에 두고 마하, 반야, 바라, 밀 하면 걸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야, 마음이라는 게 진짜 실체가 없는 놈이구나 하는 거를 터득하게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이게 다 아바타구나. 관찰자가 진짜 나구나. 관찰자는 즐겁고 행복하구나. 상나가정. 항상하고 즐겁고 불성인 내가 있고 청정한 것이구나. 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이것이 바로 행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그 수행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수행자는 중생지견을 갖고 수행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대승불교의 수행, 참선의 수행이 아니고 불지견을 갖고 수행을 해야 그게 참다운 대승불교의 수행이고 그게 참선이에요. 본래 부처가 지금 부처로 현성하는 방법은 뭐냐? 아이러니하게 또 몸과 마음을 선용하는 거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지만 또 이 아바타를 잘 쓰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선용하는 게 바로 부처의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용이 뭐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때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게 선용이죠. 모든 존재는 다 선용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도 자기를 선용하기를 원하죠. 사물도 선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악용하지 말고 선용하는 거. 이게 바로 부처의 행위죠. 오늘 행불선언에 직접 와서 스님에게 정말 재미있고 또 유쾌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라는 화두를 제가 또 마음속에 심고 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 복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곽덕순, 김문자, 도춘환, 라길신 불자님께서 5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영자, 김혜숙, 유희숙, 자운, 장수현, 정태현 불자님께서 1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강은주, 김미정, 김병현, 김서영, 김영두, 김영순, 김정자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은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성금을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회 전체의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가 한계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무뎌진 심리적 내성이 2차 대유행의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사찰에서 보다 꼼꼼한 방역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